오늘은 버지니아 리 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먼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었고요. 작은 집을 지은 사람이 말했어요. 금과 은을 다 주어도 이 작은 집은 절대로 팔지 않겠어. 이 작은 집은 우리 손자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야. 작은 집은 언덕 위에서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를 보았고 저녁에는 지는 해를 보았습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찾아왔고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만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집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홀쭉한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홀쭉한 금음달이 되었지요. 달이 없는 밤에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먼 곳에서 비춰오는 도시의 불빛도 보았습니다. 작은 집은 도시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생겼고 도시에서 사는 생활은 어떨까도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바람과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야외에 나왔습니다. 오성교회이시면서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한영민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영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버지니아 리 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인데요. 빌려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꽤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냥 아주 단순하거나 이야기감이 작은 책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책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마음에 두고 선택하신 동기가 있을까요? 동화책은 글이 적고 또 그림이 있어서 어떤 내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고요. 그림이 특별히 그 색연필,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크레파스, 색연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그 어릴 때 그 친숙함, 그러니까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은 참고로 책이 1943년 칼데코상 수상작입니다. 1943년인데 지금 2021년 살고 있는데 60년이 대략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집사님께서 특별히 책의 작은 집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또 하나의 동일시되는 집사님의 기억의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마을에 이 책에 나온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흡사하게 그 언덕 위에 이제 작은 집이 있었는데 네.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과밭이 정말 이 동화책처럼 봄에는 그 약간 연분홍 그 넓은 과수원에 그냥 막 꽉 차게 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과수원집 작은 그 파란 지붕에 그 작은 집이 푹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황홀한 거죠.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과수원집 아저씨가 항상 뭔가 꽃을 솎아내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물끄러미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아저씨의 그 흙 묻은 투박한 손으로 사과를 뚝 따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제 그거 먹을 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이 그림과 정말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아저씨가 망초꽃이 막
데이지꽃 대신에 망초꽃이 엄청 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망초꽃이 계란같이 생겨서 꼭 계란꽃이다 했는데 계란꽃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안에 노른자처럼 노란 게 있고 주변에 하얀 꽃잎이 달려 있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이놈의 망할 놈의 망초꽃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막 뽑아내던, 하지만 그 꽃들은 내년이 되면 계속 흐드러지게 피어서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책을 볼 때 저 어릴 때 그 사과밭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얘기하시는 모습이나 말씀에서 저도 같이 그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정말 이 책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계절이 푸르고 이렇게 노랗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넘어가는 사계절이 보이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사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작은 집은 말이 끌지 않는 수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자동차나 트럭을 의미하는 건데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말이 끌지 않는 수레가 어느 날부터 집 앞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약간 놀란 듯한, 작은 집 자체가 그러니까 화자가 되면서 놀란 듯한 표현을 써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작은 집이 곱게 뻗은 이제 고속도로가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과수원은 없어지고 그 집을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아래 터널로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듯한, 사라진 듯한, 그러면서 그 고속도로를 앞에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단절된 듯한, 저의 추억과도 단절이 된 것 같고, 그 건너편 마을과도 단절이 된 것 같고, 꽃들과도 단절된 것 같고, 사과나무도 볼 수 없었고, 사과 과일도 볼 수 없었고, 아저씨의 그 투박한 손도 볼 수 없었고, 제가 좋아했던 모든 풍경들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어디세요, 대략? 저희 집이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네. 그 집을 지나가면 그 언덕 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있어요. 책에 보면, 책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안타까운 거가, 보통 요즘 현실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낮은 집이나 단독이나 이게 좀 인기가 없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마저도 약간 비판하는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현대 문명이 주는 그 편리함이 있죠. 이걸 전혀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보고 다시 그 과수원집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살아라 한다면 잠시 즐기고 보기에는 좋지만 계속 살으라고 하면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그 문명이 주는 혜택이 그리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에 막 터널을 뚫어서 막 고속도로가 생기고 계속해서 건물들이 높아지고 뭔가 계속 발전되는 것은 또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명이 주는 편리함은 혜택은 받고 있지만 문명이 줄 수 없는 그 자연이 주는 감수성과 그 아름다움과 그 따뜻함은 문명이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주방 창가로 개화산이 보입니다. 가장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곳 주방에서 그 주방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 계절의 변화들을 나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작은 집 주변으로 생기는 아파트, 뭐 그 기차역, 그다음에 바쁘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이 작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정말 손녀가 지나가다가 문득 깨달아서 이 작은 집의 존재를 알아보게 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자연과 친화하고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작은 집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도심에 살면서 집사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학원을 꾸리시면서 아이들과 꽃도 가꾸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근화가 집에 가서 한번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집에도 꽃이랑 화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다른 집들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이제 화분을 저도 집에 심고 있고, 저희 학원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소하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뭐 봉숭아라든가 채송화도 심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꽃을 봤을 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사과밭처럼 그 어릴 때 가질 수 있는 그 감수성을 작게나마 집이라는 공간과 이제 학원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꽃이나 식물이 주는 색감 있잖아요. 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우리 꼬마 아이가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이 꽃을 보고, 선생님, 이 꽃은 아줌마 립스틱 색깔 같아요. 되게 촌스러운 아줌마가 입술을 빨갛게 바른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아줌마 입술꽃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아줌마 입술꽃이네요. 네. 이 꽃 이름은.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져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감수성, 아이의 시선에 그 닿아져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색깔을 그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림으로도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근화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코로나 이제 집합금지로 이제 모든 학원들이 다 문을 열 수가 없고, 이제 학교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돌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되게 암울한 시기였죠, 그때. 어쩌면 제가 그 집에서 하루 좀 심심하게 이곳을 나오지 못하고 무료하고 좀 슬프게 외롭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사과밭을 지냈던 저의 어린 아이가 사과밭을 지나가듯이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저의 그 외로운 공간에, 좀 다소 암울한 공간에, 그 시기에 이제 어린 소녀 근화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었던, 그게 작년 일인데 그게 또 새로운 저의 사과밭이 되는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메시지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집이 있을까요? 집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적인 모습도 있지만 각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집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큰 우주 안에 이 지구도 사실 다 작은 집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 이 지구집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가꾸어야 될지, 이건 우리가 사과밭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지구를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외롭지 않게. 그 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우리가 그 집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저희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과밭의 아저씨가 저에게 잘 익은 사과를 뚝 따서 건네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정서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작은 식물들, 또 뭐 가정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가득 담았으면 좋겠고, 담도록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사과밭 아저씨의 사과 같은 큰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쁜 미술학원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들판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언덕이 보였습니다. 언덕 주위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저기예요. 저기가 좋겠어요. 작은 집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기가 좋겠어.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다 땅을 파고 천천히 작은 집을 옮겼습니다. 유리창이랑 덧창도 말끔하게 고치고 바깥벽은 옛날처럼 분홍빛으로 예쁘게 칠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온 다음부터는 작은 집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이제 다시 사람이 살게 되었고 작은 집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작은 집은 이제 다시는 도시의 호기심을 느끼지 않겠지요. 이제 다시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지붕 위에는 별들이 빛났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함께하는 이곳, 이 작은 곳에 큰나무 살롱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 촬영하시는 노고와 힘든 것도 좀 보게 되고요. 이제 환경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후대에게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지만 모두들 샬롬 하세요. 살롱.